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통신하는데 1대1 통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자 간에 통신을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개 간에. 그 역시도 이제 이런 그 메일박스나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자 간에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공유 메모리를 이용해서 다자 간에 통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자 간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것도 여러 개고 받는 것도 여러 개고 일 수도 있고 또는 보내는 것은 하나인데 받는 게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보내는 것은 여러 개고 받는 것은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메일박스를 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예를 하나 보게 되면 책에 있는 예제인데 우리가 왜 그냥 그 개념적으로 이게 그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경매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경매를 관리하는 앞에서 이제 모든 그 현재 시세를 그 주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입찰 참여자들은 각자 자기 이제 금액을 부릅니다. 금액을 부르면 그 중에 이제 현재 최고가를 이제 공표를 하고 다시 또 그보다 더 단가를 높일 사람 다시 또 콜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현재 최고가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계속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입찰 가격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송신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수신자는 하나고. 그걸 그냥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찰, 보통 이제 그 비딩을 한다 그러는데 입찰을 이제 비딩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얼마를 써냈다 하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더가 누구고 가격은 얼마고 하는 정보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그 서버 입장에서는 즉 현재 가격을 받아가지고 최고가를 이제 공고를 하는 이 서버라고 보게 되면 매번 계속 그 입찰 참여자들이 집어넣는 그 메일박스에서 계속 들어오는 메시지를 계속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이제 입찰을 위한 메일박스가 하나 있다고 치면 그 메일박스 아이디를 가지고 메일박스 리시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리턴되는 값은 이제 앞에 있는 이 구조체에 대한 주소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 주소를 하나 넣어서 거기에 값들이 담겨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지역 변수입니다. 스트럭터 비드 메시지 해가지고 이 지역 변수 구조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값을 담아서 리턴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입찰 참여자 한 곳에서 이 메일박스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오면 꺼내오는 거죠. 그래서 보낸 게 아무것도 없으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웨이팅 상태에 있다가 누군가 하나 메일 그 보내오게 되면 그때 그것을 복사하고 리턴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내는 것들은 버퍼에 쌓이겠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읽어온 그 비더의 프라이스가 현재 커런트 프라이스보다 더 크면 가격이 높으면 커런트 프라이스를 그걸로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커런트 프라이스를 이렇게 그 공고를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커런트 프라이스를 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럼 반대로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비더들은 자기 메시지를 구조체에 담아서 메일박스 샌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드라고 하게 되면 이 비드를 실행하는 이 스레드는 뭐 어쨌든 자신의 단 이제 비더 정보를 하나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구조체에다가 그 비더 정보는 자신의 아이디를 비더 정보에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비더에다가 가격은 어쨌든 뭐 뭔지 모르지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메일박스 샌드합니다. 아까 동일한 메일박스 아이디를 주어서 자신의 이 메일박스 저기 비더 정보에 대한 주소를 주어 가지고 보내게 되면 그것이 복사가 돼서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신자는 하나고 송신자는 여러 개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공유 메모리 쓴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공유 메모리를 쓴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보내는 측에서는 공유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그 기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수신하는 측에서는 똑같은 것을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내는 것을 차례대로 하나씩 그냥 꺼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것을 모든 수신자가 똑같이 가져가는 것을 소위 말해서 방송을 한다 그러죠.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같은 정보를 똑같이 가져가니까.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으면 그건 브로드캐스팅이고 일부 제한되어 있는 일부에게만 딱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멀티캐스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브로드캐스팅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공유 메모리에다가 값을 기록을 해놓기만 하면 수신자들은 각자 알아서 그냥 복사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이 바뀌면 보내는 측에서는 그 새로운 값으로 갱신해 놓게 되면 알아서 그냥 가져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모든 수신자가 다 가져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적절하게 모든 수신자가 다 읽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또 동기화 기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 얘기고 직전에 그 예제처럼 예를 들어서 송신 측에서 이제 이 공유 메모리에 기록을 하게 되면 수신 측에서는 그냥 일부씩 잘라간다고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을 다 똑같이 복사해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복사해가는 것이 방송이죠. 일부씩 그냥 각자 일부씩 잘라가서 다 소모해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건 유한 버퍼 문제죠. 그래서 유한 버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송신자는 거기다가 값을 기록을 하고 수신자는 거기서 각자 유한 버퍼 문제에서 읽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유한 버퍼 문제를 적용을 하면 되겠는데 물론 송신자가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유한 버퍼 문제를 조금 더 고쳐야 될 겁니다. 어제 누가 질문을 하던데 앞 챕터에서 얘기했던 그 유한 버퍼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송신자가 한 개가 있고 수신자가 한 개가 있을 때만 유효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empty 세마포나 full 세마포에 대해서 뭐 웨이트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empty 세마포에 대해서 웨이트를 통과를 했던 얘기는 빈 버퍼가 있다를 확인을 한 것이고 그러면 송신자는 거기다가 값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full 세마포도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송신자가 여럿이라고 보게 되면 empty 세마포를 어쨌든 버퍼 공간이 있으면 두 개 이상 막 통과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버퍼에다가 실제 기록하는 작업은 두 개가 서로 겹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버퍼 자체에다 기록하는 작업은 또 크리티컬 섹션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버퍼에다 기록하는 작업은. 그래서 버퍼 수정하는 작업 앞에다가 뮤텍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로 앞에다가 뮤텍스 락킹을 하고 수정을 하고 끝에다가 뮤텍스 언락을 해주는 것을 넣어줘야지만 될 겁니다. 그래서 송신자, 수신자가 여러 개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유한 버퍼 문제에서 그 버퍼를 수정하는 작업조차도 크리티컬 섹션으로 또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마침 이제 다자간 통신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프로세스들 간에 이제 통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보면 공유 메모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뭐 공유 메모리에는 뭐 그냥 그 공유 메모리를 생성하는 기능을 쓸 수도 있고 파일 매핑을 쓸 수도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에서는 뭐 메일박스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 유닉스에서 말하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사실은 통신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얘기긴 합니다. 어쨌든 다른 프로세서에게 뭔가 신호를 탁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뭐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도 그냥 단순히 신호만 하나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프로세서가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저게 이제 예를 들어 패런트라 그러고 이게 차일드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서는 각자 이제 실행을 합니다. 각자 알아서 실행하는데 이 패런트 프로세서가 이제 이 차일드를 생성했는데 이 프로세서는 뭔가 자기 일을 하다가 이 차일드 프로세서가
종료가 되면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차일드가 딱 종료되는 시점에. 그러면 이 프로세서는 차일드가 종료되는지를 뭔가 계속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할 텐데 이 차일드가 끝나는 시점에 뭔가 신호를 탁 날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기능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 차일드 이런 신호를 딱 보내게 되면 이 끝나는 시점에 이 차일드는 그 시그널을 딱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패런트에 대한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뭔가를 작업하는데 미리부터 이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핸들러를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 시그널 핸들러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위한 또 시스템 콜 함수 따로 있죠. 뭐 시그널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 차일드가 들어오면 함수 이름 들어갑니다. 함수 이름이 들어가면 이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지정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게 핸들러 함수죠. 그러면 이 프로세서는 자기 일을 그냥 하다가 시그널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 함수가 한번 촥 실행하고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마치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처리하고 돌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기능이 유닉스에서 말하는 시그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시그 차일드라고 이름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번호, 숫자로 매핑이 됩니다. 이 매크로 이름을 쓰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그 차일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패런트가 차일드가 뭔가 실행하고 있는데 패런트가 미리 먼저 종료가 돼버리는 경우는 패런트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반대로 또는 여기서 자신의 패런트에서부터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뭐 시그 행업, 이 행업은 뭐냐면 자기 목을 매는 겁니다. 저는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프로세스들 간의 패런트 차일드는 사실은 부모 자식이 아니고 마스터 슬레이브입니다. 주인이고 종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게 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이제 일을 끝나면 또 주인은 뭔가 다른 일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차일드를 만들어서 또 뭔가 일을 시킬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종은 주인이 살아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이 갑자기 먼저 없어져 버리면 이 차일드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업이라고 이름 썼는데 이 패런트한테 목을 매는 겁니다. 패런트가 죽으면 시그 행업이 차일드한테 오고 시그 행업이 들어오면 이놈도 같이 죽습니다. 종은 그 주인하고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 말고도 예를 들면 어떤 뭔가를 실행하다가 이걸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켜야 돼요. 강제로. 뭔가 이 프로그램이 이상하다든지 그래서 강제로 종료시키도록 하려고 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서 여기다가 시그널을 보냅니다. 시그 킬. 이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이놈은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강제로 종료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실행하는데 키보드 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를 딱 치면은 종료되는 것들. 뭐 시그 인터. 뭐 등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그 알람을 설정해 놓고 해당하는 시간이 되면 알람 시그널이 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그널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가 뭔가 일을 하는 도중에 그냥 자기 일을 하는데 특정한 시그널이 오면 미리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딱 실행되도록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때 해당하는 프로세서한테 알려주는 것이 시그널 기능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시그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고유한 번호가 하나씩 이제 부여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는 뭐 일종의 뭐 통신처럼 그 정보를 전달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실제 이건 운영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 실제 이제 피코 커널에도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코드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잘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유닉스하고 비슷하게 모방 안에서 만든 게 있어요. 결국은 시그널 핸들러를 등록한다는 얘기는 OS 내에서 프로세서 컨트롤 블락에다가 시그널 번호별로 실행해야 될 함수를 거기다 기록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프로세서에게 어떤 시그널이 도착을 하게 되면 시그널 핸들러 테이블 상에 어떤 함수가 있는지 그 번호에 따라 가지고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그냥 실행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시그널 핸들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시그널을 그러면 다른 프로세서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이 뭐냐? 유닉스 같으면 이제 kill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은 핸들러를 등록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처럼 시그널을 해가지고 어떤 시그널 번호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함수를 실행할지를 등록하는 것이고, kill은 다른 어떤 프로세서 ID한테 어떤 지정된 프로세서 번호한테 시그널 번호를 주는 거죠. 시그널 번호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그 kill. 그래서 이 프로세서에게 시그 kill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kill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너무 제한적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프로세서에게 시그널 보내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그널 샌더 이런 함수를 썼으면 더 좋아질 걸. kill이라고 이름 붙인 거 보면 처음 유닉스를 설계한 사람은 해당하는 프로세서를 강제로 종료할 목적으로만 처음 이제 만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네 해서 막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여기 통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보면 결국 이제 통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OS가 다 갖고 있냐?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 중에 이 운영 체제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중에 이제 특정 기능들 일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OS를 설계하는 사람은 이제 이 OS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겠다 용도를 봐서 거기에 아마 이런 통신 기능이 많이 필요하겠지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기능을 선택해서 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은 또 역시 내가 쓸 수 있는 통신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날 뭘 쓸까? 그 역시 이제 프로그래머가 내 목적에 맞는 거 골라 쓰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이제 통신 기능들을 사실 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능별로 쭉 봤는데 그에 대한 특징들을 보게 되면 어떤 통신 기능들은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이런 말 씁니다. 싱크로너스, 에이싱크로너스. 그 동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서로 이렇게 보조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봤던 랑데부 같은 경우 그게 바로 동기식이죠. 그래서 보내는 측이 뭔가 보내고 난 뒤에 그 샌드 함수에서 리턴했다는 얘기는 수신자가 받아갔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게 동기식이고 비동기식은 에이싱크로너스는 일단 보내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나중에 보내겠지. 언제 수신자가 읽어가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일단 보내놓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송신 측은 보내기만 요청해놓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할 수가 있다. 수신자는 나중에 가져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아까 우리가 뭐 메일박스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비동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도 있고 또는 양방향일 수도 있다. 아까 이제 뭐 메일박스 같으면 이제 뭐 그 메일박스 아이디를 갖고 있는 데서는 누구든지 샌드도 할 수 있고 리시버 할 수 있다. 그럼 양방향인 거죠. 인터넷 소켓을 만들어 놓고 소켓이 연결이 되게 되면 그 소켓에다가 양쪽이 다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 양방향이 되겠죠. 근데 아까 이제 그 파이프 기능은 단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쭉쭉쭉 흘러가도록 앞에서 나온 출력을 다음의 입력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방향으로 설계가 된 거죠. 그
그 다음에 보낼 때 이제 이걸 이제 바이트 스트림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메시지 단위로 할 거냐가 있고, 메시지 단위로 한다고 하면 고정된 크기로만 허용할 거냐, 아니면 메시지마다 크기가 뭐 가변일 수도 있도록 허용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은 설계할 때에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밍 문제가 있는데,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파일 매핑은 그 통신 그 공유 메모리처럼 쓰긴 했는데, 그 파일 매핑은 그 지정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파일 이름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지웠네. 킬 같은 이런 경우는 보면 상대방 프로세서 번호를 직접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소켓 같으면 처음에 소켓을 연결할 때는 상대방의 컴퓨터에 대한 IP 애드레스와 그 컴퓨터 내에 있는 특정 프로세서를 위한 포트 번호와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지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구별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이밍일 텐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 그러면 여러 가지 통신 기능이 있는데 뭘 쓸 거냐에 대해서는 뭐 내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통신하는 데이터 양이 많으냐 작으냐, 그 다음에 이것이 뭐 그 저기 수신자 송신자가 여러 개냐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뭐 그 브로드캐스팅이냐 아니냐, 뭐 또는 뭐 프로그램 작성을 뭐 편하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에 의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피코 커널에 대해서 메일박스, 랑데뷰, 그 다음에 그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운영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에 대한 코드가 있긴 한데, 이 코드에 대한 리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